제 친구가 아빠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집을 나와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가족들이 친구를 협박하고 그래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와서 변호사를 살 건데 돈이 600만 원이 든다고 그 돈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대요. 친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아빠한테 당했다는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 프로 고소러거든요. 저는 뭐 선처 이런 것도 없고요. 합의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게 본인의 상황이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혹은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걱정되거나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이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인 거고 또 어떤 누군가는 우리 가을이님의 친구분처럼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처벌을 가하게 해가지고 상처 없이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나아져.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안 나아져. 그럴 경우에는 나는 합의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합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처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걸로 끝을 내서 이게 계속 평생 내 마음에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고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처벌을 받게 해야지. 지금 가족들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고 합의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집을 나온 상황이면은 이거는 뭐 앞으로 거의 가족의 연을 끊고 살게 될 텐데 본인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처벌이 세게 들어가지도 않아.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고 상처고 너무 큰일인데 있잖아? 법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 처벌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우리 가을이님의 친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겪어보니 그렇더라. 정말로. 제가 예전에 고소를 했었을 때는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었어가지고, 제가 고소를 한 게 거기에 가중처벌이 된 거예요. 나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처벌이 그 사람들에게 내려졌고,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시면은 내가 봤을 때 뭐 그동안에 그런 다른 전과가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말로 그냥 조금 뭐 벌금을 낸다든지 집행유예로 끝낸다든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악플러들도 정말 많이 고소를 해봤는데 이게 초범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기가 차는 처벌이 내려오더라고요. 기가 차는 처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을이님이 친구한테 친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얘기를 꺼내시되 앞으로 미래 계획에 맞춰서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절대로 너의 아픔이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내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가을이님 같아. 후원 이렇게 12,000원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 이야기는 제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집을 나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입니다. 저는 아동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너무 따뜻하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취업도 하고 600만 원 준다고 한 것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준 돈이 640인데 그 돈 받아오는 것밖에 안 돼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언니 말을 듣고 생각이 딱 잡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을이님 얘기였구나. 음. 어. 근데 왜 그렇게 언니한테 후원을 많이 했어? 이제 갓 20살인데. 아, 그냥 너무 좀, 얼마나, 어? 이씨. 야, 너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울려? 아니, 진짜. 우리 가을이님. 뭐야. 나는 진짜로 가을이님 친구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쨌든,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 우리 가을이님이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없는 일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아마 평생 되게 아픈 상처일 거야. 우리 사연자님한테는. 그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언니 얘기 듣고 생각이 정리가 됐다고 원가연님 하니까 후원만 어떤 방향으로 생각 정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는 진짜로 우리 가을이님을 응원해요. 앞으로 엄청 행복한 일이 많으려고 그랬나 보다. 음.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가연님이 언니 저도 DM 봐주세요 그러시는데 저 DM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DM 못 봐드리거든요. 우리 가연님 후원 감사해요. 근데 따로 제가 DM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채팅창에서 가을이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도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고민 상담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가을이님한테는 이거 혹시 업로드 해도 되는 건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분명히 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냥 혼자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이만 못한 사람들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속 편해. 정말이야. 이거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진짜로. 우리 가을이님 고마워요. 맞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힘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박서아 TV